해야 되는 NFT는 안 하고 요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인데 여기가 전망이 좋다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아래 위로 흔들리는 게 장난 아니네요. 마이너스 30%도 막 나고 그래요. 2차 전지에 투자하게 된 이유가 있죠. 유튜브에서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건가? 그 배터리 아저씨라고 유명한 사람이 계십니다. 이분이 거의 1년간 엄청난 영상에 출연하셨어요. 한두 개가 아니고요. 주식 관련해선 거의 다 나오셨습니다. 나와서 2차 전지가 좋다고 계속 공부를 하고 다니셨는데 올해 2월에는 에코프로가 8배까지 오르는 엄청난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저도 에코프로라는 주식 자체는 20년도 코로나 시기 때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작전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관심도 안 가졌는데 2년 후에 다시 보니까 이게 작전주가 아니고 멀쩡한 주식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지는 친환경 쪽이랑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련된 회사였더라고요. 저는 정말 겉만 보고 이상하게 판단했던 게 정말 후회되네요. 이제 스크롤 거의 끝부분에 와서 이렇게 글씨만 잔뜩 있는 그런 영상들도 있는데요. 여기엔 출연하신 게 아니고요. 이분이 금양에 다니셨는데 최근에 퇴사하셨습니다. 현재는 2차 전지가 거의 종교급이라고 다들 비난하고 있지만 저는 심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하는 일도 없고 신재생 친환경 이런 건 제 관심사였거든요. 거기에 딱 맞는 분야인 것 같아요. 제가 주로 투자하는 관심 종목이고요. 이건 다 유튜브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뭐 특별히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금양 있고요.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TCC 스틸 이렇게 있습니다. 잡다한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의미 있게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들고 있는 수준입니다. 먼저 금양 보시죠. 이 차트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릴게요. 1년 동안 이것만 열심히 봤거든요. 차트. 이 아래쪽 부분이 MACD라는 겁니다. 여기 적혀 있죠. 여기 보시면 선이 굵은 게 있고 얇은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 각자 설정에 맞게 해석하셔야 되고요. 동영상 설명란에 더 자세히 설명된 영상의 링크를 남겨 놓을게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그걸 보는 게 나을 거예요. 이 차트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 좀 더 과거로 갈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얇은 선이 굵은 선을 관통했죠. 이때가 오르기 시작했으니 매수하라는 시점입니다. 이때 사면 돼요. 이렇게 가서 여기 보시면 잠깐 내려왔다 다시 가는데 이렇게 내려오면 팔면 됩니다. 그리고 뚫으면 다시 사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교차했죠. 이런 얇은 선이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팝니다.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은 얇은 선이 아래쪽에 있죠. 이제 곧 이게 붙을 건데 붙으면 다시 사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종목은 나와 있으니까 계속 이걸 따라서 매매하면 수익이 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다는 거고요. 이게 안 맞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금양은 최근에 몽골의 리튬 광산을 매입했다는 아니죠. MOU를 체결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공시도 했고요. 광산이나 광물 발견 이런 것들은 사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걸 믿기 때문에 이 회사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지가 광신도들을 갔다는 것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런 불확실한 정보를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종교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아저씨도 그런 거를 즐기고 있어요. 라이브 방송 중에 빠맨이나 빨렐루야 이런 거 막 외쳐요. 인간은 투자에 약하게 돼 있거든요. 그 위험한 걸 발견하면 도망가야 하는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인 같은 방식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하는 종목에 믿음을 가지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이 하락 추세이고 그 몽골의 광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각한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회사 물량이 나오고 나면 다시 올라가겠죠. 그리고 광산이 사실이라면 더 크게 오를 겁니다. 전 고점도 넘길 수 있을 거예요. 이러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죠. 이 차트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오늘 장이 좋았어요. 이게 올랐거든요. 뭐 이것도 역시 MACD 보면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탈출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들어가면 안 되지만 전 하나씩 사고 있어요. 에코프로 BM은 현재 하락 중이고요. 공매도 엄청 쌓여 있습니다. 배터리 아저씨 말로는 이 사람들이 결국 털고 나갈 건데 그땐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오르게 되겠죠. 이것도 역시 전고점을 넘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는 사업이 워낙 잘 되는 거라 놔두면 실적이 올라서 어차피 회사가 성장할 겁니다. 다음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제가 이 회사를 작년에 2차 전지주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알아서 열심히 투자하고 있어요. 이 회사는 성장 속도가 엄청나고요. 1년에 거의 한 6, 7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00%도 넘길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회사의 주가 성장이 배터리 아저씨의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이때가 12월 달, 여기 한번 빠지는 게 9월이죠. 여기 7월이었나? 6월입니다. 이 시점에 배터리 아저씨가 나와서 열심히 홍보를 했어요. 2차 전지 좋다고. 이 당시에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테슬라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한 몇 주 만에 엄청 안 좋아졌어요. 그때 제가 우연히 영상을 보다가 코스모 신소재가 2차 전지주라고 해서 딱 샀죠. 사자마자 갑자기 올라갔어요. 이거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그리고 이 당시엔 제가 MACD란 걸 몰랐기 때문에 왜 이러지 하면서 떨어졌다가 또 기다리니까 또 올라가더라고요.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작년은 뭣도 모르고 샀다가 운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작년 11월부터 다시 여기 10월 말이군요. 11월부터입니다. 11월부터 1월까지 주르륵 떨어져요. 이 부분이 그 연말에 발생하는 대주주 요건 때문에 다들 팔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3억 이하로. 그것도 모르고 또 이걸 지켜보고 있다가 팔지도 못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그리고 올해 야호 했죠. 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만큼 떨어졌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안 떨어지고 이렇게 유지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역시 에코프로 BM처럼 대규모 수주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광산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미국의 리튬 광산의 채굴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부터 채굴도 할 수 있나 봐요.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5월엔 MSCI에도 이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에 코로나 때 신풍제약 오르듯이 5월 말까지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더라고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사서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사주면 올라갈 타이밍이긴 한데 지금 장세가 안 좋기 때문에 돈 싸들고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TCC 스틸입니다. 회사 이름 이상한데 철판 만드는 회사고요. 에코프로 BM과 코스모 신소재는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고요. 여기는 원통형 전지의 깡통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양극재만 사긴 뭐해서 이 회사도 같이 샀어요. 한국에서는 원통형 깡통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다고 합니다. 니켈 도금 강판인데 이게 녹이 슬면 안 되고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야 되거든요. 이 퀄리티 테스트에 통과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 회사가 유일해요. 그리고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모든 회사의 그 깡통을 다 이 회사가 만들게 될 겁니다. 역시 MACD 보고 이렇게 하는데 다들 비슷한 타이밍에 팔게 돼 있었어요. 이때쯤은 나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독점 회사는 그냥 빠지면 사면 됩니다. 계속 사면 어차피 다른 회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식이 오르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깡통을 올해만 최대로 만들고 내년부터 줄어야 된다면 문제가 되는데 내년엔 더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이 회사만 가게 돼 있어요. 월로 볼까요?
이렇게 오른 게 올해 다 오른 겁니다. 그 해에는 그 전에도 올랐군요. 이 중간이 회사가 힘든 시기가 한번 있었다고 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릅니다. 여긴 완전 코스모랑 반대로 갔죠. 7월에 떨어졌어요. 코스모는 7월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이 반대로 가는 거 하나 들고 있으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올해 반대로 간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보면 꾸준히 성장하는 그 멀쩡한 회사였군요. 코로나 이전엔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네요. 저도 말은 독점이라고 하는데 무섭습니다. 빠질까 봐. 그런데 믿는 거죠. 2차 전지의 그 성장은 확실하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NFT도 해야 되는데 손을 못 대고 있네요. 코인 타이밍이 올 뻔했는데 정치 이슈로 또 못 갈 것 같아요. 김남국 이분이신데 정치인인데 코인에서 수익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것보다는 사안이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NFT 하게 된 것도 이제 게임계에 NFT 바람이 불어서거든요. 게임 회사가 코인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법이 통과됐다면 이제 제 생각대로 게임 코인이 뜨고 뭐 저도 뜨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그게 다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꼬여서 뭐 돌아가다 글로벌적으로 NFT가 망했으니까요. 망했다고 해도 되나? 뭐 아무튼 뭐 제대로 돌아가는 프로젝트가 없잖아요. 차라리 잘 됐습니다. 통과가 되지 않아서. 통과가 됐다면 이제 글로벌 호구가 될 뻔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메타버스를 심취해서 믿고 있었죠. 현재는 2차 전지를 심취해서 믿고 있는데 결과가 같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선동을 잘 당하는 것 같아요. 빨리 당하면 돈 벌기가 쉽긴 합니다.